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쩍 마른 한국 남자가 제 언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변에서 한 아이가 물에 빠졌고 그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저는 아직도 그날의 파도 소리를 기억합니다. 여름바다의 푸른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던 순간 모든 것이 변했죠. 8살이었던 제게 그날은 평생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엄마를 데려간 바다는 아름답고 잔인했어요. 비앙카,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어요. 저는 파도를 쫓아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거세지며 제 발목을 휘감았죠. 순식간에 제 작은 몸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손이 제 팔을 붙잡았죠. 엄마였어요. 엄마는 저를 안고 필사적으로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제가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뒤돌아본 바다에 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죠. 아베이루의 작은 집은 엄마 없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루이스는 원래도 말수가 적었지만 엄마가 떠난 후에는 아예 말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마리아는 눈물을 감추고 저희를 돌보려 애썼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엘리사 언니에게 찾아왔어요. 15살이었던 엘리사 언니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하고 제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 이야기도 들려줬죠. 엄마가 항상 하던 일들을 엘리사 언니가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비앙카, 머리 말리고 자야지. 감기 걸려. 엘리사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엄마를 닮아갔습니다. 엘리사 언니 덕분에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덜 느꼈어요. 하지만 엘리사 언니의 어깨는 제가 자랄수록 무거워졌죠. 친구들과 놀러가는 대신 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이트 대신 제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엘리사 언니의 청춘은 저를 위해 희생되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엘리사 언니의 눈물을 목격했죠. 늦은 밤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틈으로 본 엘리사 언니는 사진첩을 펼쳐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엘리사 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언니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엘리사 언니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비앙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엘리사 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엘리사 언니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어깨가 되어주느라 엘리사 언니 자신의 슬픔을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거죠. 엄마를 잃은 것은 저희 모두에게 아픔이었지만 엘리사 언니에게는 자유로운 청춘까지 빼앗긴 이중의 상실이었어요. 엘리사 언니는 요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엘리사 언니는 자연스럽게 요리의 길을 택했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탰어요. 저는 엘리사 언니가 없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비앙카, 나중에 유명한 셰프가 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만들어줄게. 엘리사 언니는 자주 그렇게 약속했어요. 저는 그저 웃었지만 사실 원하는 건 엘리사 언니의 요리가 아니라 엘리사 언니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엘리사 언니에게 더 바랄 수 없었으니까요. 20살이 되었을 때 엘리사 언니는 리스본의 유명한 제과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저희가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엘리사 언니는 주말마다 아베이루로 돌아왔지만 집은 엘리사 언니 없이 더욱 적막했어요. 대학에 입학한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상처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부재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엘리사 언니가 짊어진 무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23살이 되었고 엘리사 언니는 30이 되었어요. 엘리사 언니는 리스본에서 인정받는 제과 셰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엘리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앙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번 주말에 꼭 만나자. 엘리사 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자매의 삶을 또 한 번 크게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리스본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온갖 상상을 했죠. 승진,
새 가게 오픈? 해외 유학? 엘리사 언니의 꿈은 항상 내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소식은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이라고? 언니가? 내 목소리가 카페 안에서 너무 크게 울렸어요. 엘리사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죠. 언니의 눈빛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어요. 내 심장은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언제부터 사귄 거야? 질문이 물밀듯 쏟아졌어요. 엘리사 언니는 손을 들어 날 진정시켰습니다. 진우라고 해. 한국 사람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지구 반대편 그 나라? 엘리사 언니가 한국 남자를 어디서 만났다는 거지? 작년에 우리 가게에 왔었어.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었는데 특별한 포르투갈 디저트를 찾더라고. 그렇게 알게 됐지. 엘리사 언니는 진우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줬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연락처를 교환했고 몇 달간 영상통화로 대화를 이어갔다고 했죠. 진우가 다시 포르투갈에 왔을 때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라고? 언니 생각해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달라. 게다가 한국은 얼마나 먼데. 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엘리사 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내 손을 잡았죠. 비앙카, 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내 머릿속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사 언니와 나는 항상 같이 있었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남자,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 남자가 엘리사 언니를 데려간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사진 있어?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잠금을 해제하자 배경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죠. 키는 큰 편이었지만 몸은 마른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이게 진우야. 어때? 엘리사 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솔직히 내가 상상했던 엘리사 언니의 파트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나는 항상 언니가 포르투갈의 멋진 남자, 우리처럼 정열적이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과 만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남자는 너무 차분해 보였고 무엇보다 너무 말랐습니다. 좀 마른 것 같은데? 솔직한 내 생각이 튀어나왔다. 엘리사 언니는 한숨을 쉬었죠. 비앙카, 외모만 보지 마. 진우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사랑해. 핸드폰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어딘가 수줍어하는 듯했죠. 솔직히 내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 거야? 언니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아? 아니면 그 사람이 포르투갈로 올 거야? 질문을 쏟아냈어요. 엘리사 언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 진우는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나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충격이었죠. 엘리사 언니가 한국으로 간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멀어봐야 리스본과 아베이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리에 살게 된다니요. 언니, 진짜로 생각해 본 거야? 언니는 포르투갈 사람이잖아. 우리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엘리사 언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진우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때로는 큰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엘리사 언니는 나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죠. 이제 겨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순간에 그것도 한국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결혼 소식을 전하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죠. 대신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한국이라. 아버지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도에서나 본 나라로 내 딸을 보내야 한다니. 진우는 인사를 정중하게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마리아만이 조용히 진우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눈치가 빨랐어요. 뜻밖에도 아버지는 결혼 자체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결혼 전에 내 동생과 함께 한국에 가봐야 한다. 우리 딸이 살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할머니, 저, 그리고 물론 엘리사 언니와 진우까지. 한국 방문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느낌은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포르투갈의 자유롭고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여기가 내 아파트야. 진우가 문을 열며 말했어요. 서울의 아파트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포르투갈의 넓은 집에 익숙한 우리 가족에게는 충격적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 아버지가 진우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통역을 했죠.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크기가 보통입니다. 저희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효율적?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그저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빽빽한 고층 아파트들 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엘리사 언니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샤워 부스가 따로 없이 화장실 전체가 샤워 공간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물바다가 되잖아. 제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엘리사 언니는 웃으며 말했죠. 처음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익숙해져. 실은 꽤 실용적이야.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엘리사 언니의 일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에 갔을 때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경험했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작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모두가 음식을 나눠 먹는 방식이었어요. 왜 각자의 접시가 없는 거지?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하죠. 할머니는 오히려 이런 방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포르투갈도 가족이 함께 먹는 문화가 있지. 다른 방식일 뿐이야. 음식은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강한 맛에 놀랐지만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젓가락 사용은 정말 힘들었죠. 저는 계속해서 음식을 떨어뜨렸고 결국 포크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저희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번화가의 화려한 빌딩들, 전통적인 궁궐,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공원들. 도시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른 세계였어요.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시끌벅적한 열차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제가 엘리사 언니에게 귓속말로 물었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는 게 예의라고 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야. 엘리사 언니가 대답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문화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우리 포르투갈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다르구나. 언어, 음식, 사람들의 행동 방식까지. 엘리사, 넌 정말 여기서 살 수 있겠니? 엘리사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처음에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의 질서와 효율성이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가 있으니까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진우의 가족과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우리는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 모였고 진우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긴장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진우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셨죠. 반갑습니다. 진우의 아버지가 영어로 말했어요. 딱딱한 억양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곧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테이블에 놓인 요리 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분명 한식당인데 포르투갈 요리 바칼냐우 아 브라스가 있었습니다.
저와 엘리사 언니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엘리사 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제가 요리사분께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부탁했어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한 입 먹어봤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고향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우의 다음 행동이었죠. 그가 갑자기 포르투갈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신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가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람과 감동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내내 진우는 조용했지만 모든 행동에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엘리사 언니에게 음식을 먼저 권하고 아버지의 술잔을 채워주고 할머니를 위해 부드러운 음식을 따로 요청했죠. 말은 적었지만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우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은 팔찌가 있었죠. 저희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사 언니가 팔찌를 받아들자 진우의 어머니가 다가와 직접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사 언니를 안아주셨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포옹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죠. 그 청년 말은 없지만 진심이 보이는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어요. 아버지가 진우를 인정하는 첫 말이었거든요. 엘리사 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진우에 대한 제 첫인상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만으로 그를 판단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죠. 말이 적고 마른 체구였지만 그의 행동에는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진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비앙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는 호텔 로비의 한적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죠. 거기엔 포르투갈어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엘리사를 정말 사랑해. 그녀의 행복이 내 삶의 목표야. 네가 걱정하는 것 알아. 하지만 약속할게. 언제나 엘리사를 지킬 거야. 진우의 진지한 눈빛에서 거짓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은 적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고마워, 비앙카. 네가 엘리사의 동생이라서. 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의 삶이 엘리사 언니에게 어떨지 걱정되었지만 적어도 진우의 마음만큼은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진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식 인사라고 했죠. 그리고 엘리사 언니에게는 오래도록 포옹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 우리 엘리사를 행복하게 해줄지도 모르겠구나. 그 말에 엘리사 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함은 있었지만 적어도 진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더 믿음직한 사람. 한국에서 돌아온 후 3달이 지났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저는 다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둘 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엘리사 언니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설렘이 느껴졌고 대화의 주제도 대부분 진우와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엘리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우가 포르투갈에 다시 왔다는 소식이었죠. 이번에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정식으로 약혼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앙카, 내일 저녁에 진우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와. 진우 어머니가 우리한테 줄 특별한 선물이 있대. 엘리사 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번의 불편한 만남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엘리사 언니를 위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언니. 꼭 갈게. 다음 날 저녁 우리 가족의 오래된 석조주택에 진우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우아한 자태가 할머니 마리아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두 어르신은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눈빛만으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의외로 화기애애했어요. 진우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우리 할머니의 포르투갈 요리가 어우러져 특별한 만찬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진우의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 포장을 꺼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작은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전통입니다. 진우가 어머니의 말을 통역했어요. 결혼하는 딸과 그 자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2개의 똑같은 은반지가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정교했어요. 반지 안쪽에는 뭔가 새겨져 있었죠. 샘플이 준 따스. 진우의 어머니가 서툰 발음으로 읽었어요. 언제나 함께.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새겨진 문구가 놀라웠죠. 진우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고 진우가 통역했어요. 한국과 포르투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매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예요. 이 반지는 그 약속의 상징입니다. 엘리사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직접 엘리사 언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다른 하나를 끼워주었죠.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진우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한국으로 떠나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마리아는 진우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통역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당신의 아들에게 내 소중한 손녀를 맡깁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되어 기쁩니다. 라고. 진우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어머니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엘리사 언니와 저는 어린 시절처럼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한국에서 살게 되는 거야? 내가 물었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응, 처음엔 힘들겠지만 괜찮을 거야. 진우가 있으니까. 언니가 너무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비앙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이 반지처럼. 반지 안쪽에 샘플이 준 따스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언제나 함께. 그 말이 진심으로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여전히 슬픈 일이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엘리사 언니와 저, 그리고 이제는 진우의 가족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진우의 어머니가 건넨 반지는 물리적 거리보다 감정적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한국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유대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가족이 늘어난 것이죠.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사 언니와 진우는 결혼 후 바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기에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아베이루 근처 해변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했죠. 그곳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그 해변이었으니까요. 여행 전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해변은 15년 동안 발걸음을 피했던 곳이었죠. 아버지조차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언니는 떠나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진 토요일 아침, 우리 가족과 진우는 차로 해변을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왔죠. 진우는 조용히 엘리사 언니의 손을 잡아주었고 언니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엘리사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15년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죠. 같은 모래, 같은 파도, 같은 하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우리는 모래사장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폈죠. 엘리사 언니가 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엄마에 관한 이야기였겠죠. 여기서 그 일이 있었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저기. 비앙카가 수영하던 곳이야.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물, 숨이 막히던 순간 엄마의 따뜻한 손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모래사장에 남아 우리를 지켜봤죠. 엘리사 언니와 저는 발목까지만 물에 담그기로 했어요. 진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물장난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해안가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소리치고 있었죠. 해변의 인명구조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가 달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진우, 엘리사 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의 장면이 눈앞에서 재현되는 것만 같았죠. 다리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우는 강한 파도를 가르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몸은 생각보다 힘있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아이에게 도달한 진우는 한 팔로 아이를 꼭 안고 다른 팔로 힘차게 수영했죠.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도 우리 곁으로 달려왔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진우가 아이를 안고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울며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진우는 모래사장에 쓰러지듯 앉았죠. 그제서야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달려가 진우를 꼭 안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괜찮아요? 엘리사 언니가 진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진우는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이는요? 그 순간 저는 진우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죠. 말은 체구의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해변에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죠. 엘리사 언니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해변은 이제 슬픔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진우가 아이를 구한 그 바다는 15년 전 엄마를 앗아간 같은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진우의 놀라운 행동이 우리 가족의 화제를 독차지했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진우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었지? 아버지가 물었고 엘리사 언니가 통역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엘리사 언니는 진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야기해도 돼, 엘리사 언니가 말했습니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해병대 수색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통역하자마자 거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라니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특수부대? 저도 모르게 내뱉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동안 해병대 수색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수영과 구조 훈련을 많이 받았죠. 엘리사 언니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그녀도 진우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소방특수구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진우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엄청난 신체적 능력까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됐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엘리사 언니가 직접 물었습니다. 진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제가 하는 일일 뿐이니까요. 그 답변에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데 있는 법이지.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 진우를 봤을 때 마른 체구만 보고 판단했던 제 얕은 생각이 부끄러워졌죠. 아버지는 갑자기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포르투갈 포트 와인과 잔을 들고 돌아왔죠.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오래된 와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용감한 사람이 새로 생겼으니 말이야. 그 말에 진우의 눈이 조금 젖어 보였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죠. 우리는 모두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병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우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다는 것, 고등학교 시절 해양 탐험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 그리고 군 복무를 앞두고 가장 도전적인 곳을 선택했다는 것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보는 열정이 담겨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옥주간이라고 불리는 기초훈련 마지막 주였습니다. 거의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체력 단련과 임무를 수행해야 했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의 조용한 겸손함 뒤에는 놀라운 인내와 용기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해병대를 나와서 구조대원이 된 거예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군 생활 중에 태풍으로 마을이 침수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대가 구조작업에 투입됐죠. 그때 한 가족을 구했는데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이었죠. 대화가 깊어질수록 진우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엘리사 언니의 눈빛도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죠.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위험한 구조 현장에서의 경험, 동료들과의 우정,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느꼈던 깨달음까지. 처음으로 진우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진우는 엘리사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앞으로 당신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닦았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죠. 이제 알았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요. 처음의 걱정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외모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은 강인함과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베이루의 작은 성당은 아침 햇살로 가득 찼죠. 엘리사 언니의 드레스는 엄마가 입었던 것을 현대적으로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준비실에서 나왔을 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양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섞은 예식이었죠. 진우는 한복 위에 포르투갈 전통 조끼를 걸쳤고 엘리사 언니는 웨딩드레스에 한국 전통 비녀를 꽂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든 모습이었어요. 서약을 교환할 때 진우는 놀랍게도 포르투갈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 진심이 전해져 모두의 마음을 울렸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엘리사 언니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의 사랑과 노력이 느껴졌어요. 식이 끝나고 작은 연회장에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과 우리 포르투갈 친척들이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웃음과 음악으로 소통했죠. 진우의 어머니는 한국 전통 춤을 선보였고 우리 할머니는 포르투갈 민요를 불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피로연 중간에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죠. 오늘 이렇게 엘리사와 결혼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루이스 아버님, 마리아 할머님, 그리고 비앙카에게 약속드립니다. 엘리사를 평생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언니가 통역해주자 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진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그가 포르투갈어 몇 마디를 준비해왔던 거죠.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그 말에 아버지도 일어나 한국어로 배운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입니다. 두 아버지가 포옹하는 모습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잠시 후 두 사람은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 출발하기 때문이었죠. 엘리사 언니는 웨딩드레스를 간단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엘리사 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행복하렴.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아버지는 말없이 엘리사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죠. 오랜 시간 안고 있던 아버지는 마침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부탁한다. 아버지가 진우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진우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 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엄마 역할을 해준 사람, 제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비앙카, 엘리사 언니가 내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물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기억해?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샘플이 준따스, 언제나 함께. 엘리사 언니와 제 마음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알아, 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고 싶을 거야. 곧 너도 놀러와. 네 방도 준비해 놓을게. 엘리사 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포옹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엘리사 언니는 진우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우는 언니를 지켜줄 사람이란 걸 알게 됐죠. 엘리사 언니가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편견과 걱정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우 오빠, 언니를 부탁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를 오빠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그는 감동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비앙카. 평생 엘리사를 행복하게 할게. 차가 떠나고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죠. 아버지와 할머니가 제 양쪽에 서서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엘리사 언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얻은 거예요. 진우,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처음에는 낯설고 거부감이 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죠. 마치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사 언니는 이제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저도 제 길을 걸어갈 시간이 됐어요. 샘플이 준따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나 함께,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